2021년 9월 19일 영국 더비셔 경찰은 다음과 같은 끔찍한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Basically, I need the police and the ambulance and that because I've killed 4 people. Okay, just hold the line. Bear with me. 전화를 걸어 4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남성은 데미언 벤달이었습니다. 그는 폭력적인 성향을 지닌 인물로 수년 동안 여러 차례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였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신고자 데미언은 집 밖에서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데미언의 손에 묻은 혈흔을 보고 어디를 다쳤는지 묻자 그는 자신이 가슴과 배를 스스로 찔렀다고 답했습니다. Well, I know it's going to happen when you go to prison, obviously, but again. Wow, what have you done? Have you done something to anyone else? Yeah. What have you done? I've murdered 4 people. 데미안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뒤 곧바로 수갑이 채워졌고 경찰은 추가 인력을 요청한 후 주택 내부 수색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 안으로 들어간 순간 그들은 믿기 힘든 충격적인 광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거실에서는 35세 테리 해리스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욕실에서는 아들 13세 존 베넷이 그리고 침실에서는 딸 11세 레이시 베넷과 그녀의 단짝 친구인 11세 코니 젠트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집안 곳곳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부엌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망치와 빵칼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킬라마시 마을 전체를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평화롭기만 했던 이 시골 마을은 그동안 단 한 건의 살인 사건조차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마을에서 단 하룻밤 사이 4명이 참혹하게 살해당한 이번 사건은 주민들에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악몽과 같았습니다. 특히나 사람들을 더욱 충격에 빠뜨린 사실은 희생된 아이들이 데미안과 혈연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데미안은 존과 레이시의 어머니인 테리와 몇 달 전부터 교제를 시작했을 뿐이며 코니는 단지 친구 집에서 하룻밤 묵으러 온 손님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단순한 살인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부검 결과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데미안은 죽어가던 11세 레이시에게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렀고 심지어 그녀가 숨진 뒤에도 다시 돌아와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은 사건의 잔혹성과 비인간성을 더욱 부각시키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분노와 슬픔을 안겼습니다. 테리 해리스는 런던 동부에서 자란 다정하고 사랑이 넘치는 여성이었습니다. 이해심이 깊고 인내심 강한 그녀는 천성적으로 남을 돌보는데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었고 결국 자신의 성향에 꼭 맞는 직업인 요양보호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친구 같고 따뜻한 엄마 그리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여성으로 기억합니다. 19살이던 해 테리는 셰필드에서 제이슨 베넷을 만나 사랑에 빠졌고 두 사람은 곧 결혼했습니다. 결혼 생활 속에서 2아이 존과 레이시를 낳았고 부부는 자녀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며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오빠인 존은 침착하고 듬직한 성격으로 가족에 대한 애정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학교 성적 역시 우수했습니다. 둘째인 레이시는 예술적인 감수성이 풍부한 소녀였습니다. 틱톡 영상 만들기를 즐기고 무용 수업에 참여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표현하던 아이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고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면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매는 모두 셰필드에 위치한 아웃우드 아카데미 시티에 다니며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테리와 제이슨의 결혼 생활은 점차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함께했지만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별은 가족 모두에게 상실과 아픔을 남겼지만 테리와 제이슨은 부모로서의 책임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서로 존중하며 공동 양육을 지속했고 이혼 후에도 제이슨은 매일 자녀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변함없는 사랑을 전했습니다. 아이들 역시 아빠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지 않을 만큼 두 사람은 아이들을 중심으로 좋은 부모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혼 후 테리는 늘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삶 속에서 문득 누군가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싶다는 갈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녀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보기로 결심했고
2020년경 데이팅 앱을 통해 데미언 벤달이라는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엔 몇 차례의 가벼운 만남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둘은 서로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데미언 벤달은 1989년 영국 스윈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평범한 성장 과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그는 자신을 위험하고 거칠게 보이도록 꾸미는 데 집착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심해야 할 인물로 인식되길 원했습니다. 데미언은 10대 시절부터 비행과 사소한 범죄에 연루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심각한 범행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한때 격투기 선수로 활동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은 강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이미지 조작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첼시 FC의 슬로건인 트루 블루 문신이 새겨져 있었지만 정작 첼시의 경기를 직접 본 적조차 없었으며 그리고 다리에는 나치 문양 문신이 있었지만 나치즘이나 역사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나쁜 남자 흉내를 내기 위한 포장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친구가 반려견을 안락사시킬 돈이 없다고 하자 자신이 벽돌로 대신 끝내줬다고 영웅담처럼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단순한 허세이길 바랐지만 실제로 스윈던 지역 사람들 중 여러 명이 그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그는 길고양이를 잡아서 괴롭혔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이는 범죄 심리학에서 흔히 지적하는 살인범의 초기 징후 중 하나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다중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 주장했고 화를 참지 못하고 쉽게 폭발하는 성격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또한 누구든 3번만 밉보이면 가만두지 않는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며 주위에 자신이 위험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으려 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통제 불가능한 존재로 연기했지만 실제로도 그는 알코올 중독과 약물 남용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전과 기록에는 흉기 소지, 강도 미수, 무장강도, 폭행 및 중상해 등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한 지역 상점에서 칼을 들고 강도를 시도했으나 한 노인이 골프채로 그를 쫓아내자 맥없이 도망쳤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는 그가 실제로는 허세로 가득한 겁쟁이였음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데이팅 앱 틴더에서 데미언을 처음 만난 테리는 그의 전과 기록은 물론 폭력적인 과거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데미언이 온라인상에서는 철저히 가면을 쓰고 자신을 성공적이고 성실한 남자인 것처럼 포장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프로필 사진은 말쑥했고 메시지에서는 친절하고 유머 감각 있는 말투로 사람의 마음을 끄는데 능숙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테리에게 그는 자상하고 다정한 남자로 보였습니다. 또한 데미언은 테리가 살고 있는 킬라마시에서 약 260km 떨어진 스윈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자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장거리 연애는 두 사람의 애틋함을 더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데미언은 주말이면 기차를 타고 테리를 만나러 왔고 함께 할 수 있는 짧은 시간 동안은 최대한 다정하게 굴며 그녀에게 특별한 존재인 척했습니다. 평일에는 매일같이 영상통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내며 하루라도 너의 얼굴을 못 보면 견딜 수 없다는 말로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거리를 감정으로 채워가며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깊어졌고 테리는 그와의 미래를 진지하게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본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폭력적인 성향, 감정 기복, 그리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분노하는 모습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데미언의 문제적 성향과 전과 기록에 관한 소문은 결국 테리의 가족들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테리의 주변 사람들은 그녀에게 그와의 관계를 신중히 다시 생각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테리의 어머니는 그의 위험성을 직감하고 딸에게 끈질기게 경고하며 데미언과의 관계를 끊을 것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본래 다정하고 배려 깊은 성격의 소유자인 테리는 자신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테리 역시 데미언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의 본성은 착하며 자신을 깊게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변의 걱정을 뒤로한 채 테리는 2020년 9월 데이먼과 만난 지 불과 5개월 만에 그를 자신이 살고 있는 킬라마시로 이사시키고 새로 이사한 집에서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그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내린 데에는 임신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테리는 이 무렵 데미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이 사실은 그녀로 하여금 그와의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생긴 만큼 그는 변할 것이고 책임감 있는 아버지가 되어줄 거라는 희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테리는 그가 얼마나 위험하고 질 나쁜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데미언은 감옥에 있을 때조차 마약에 취해 지냈던 인물이었습니다. 같은 수감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항상 마약에 취한 채 제대로 말을 하거나 움직이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가 과거 저지른 범죄도 마약에 취해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죄였습니다. 그는 2021년까지 수년 동안 각종 약물에 심각하게 중독되어 있었으며 테리에게는 약을 끊었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는 단 한 번도 완전히 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전력을 지닌 데미언은 방화 혐의로 보호관찰 중인 상태에서 킬라마시로 이사와 테리 그리고 남매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외출이 제한되어 있었고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출석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사를 할 경우 반드시 새로운 주소를 신고하고 그곳이 거주 가능한 장소인지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보호관찰청은 데미언과 아무런 혈연관계도 없는 어린아이들이 함께 살고 있는 가정에 심각한 전과 기록을 가진 그가 거주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결정은 부주의하고 안일한 판단이 불러온 참극으로 이어졌고 이후 보호관찰청은 4명의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킨 제도적 실패의 책임을 지라는 거센 비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2021년 9월 18일 금요일 테리와 존 그리고 레이 씨는 평범하지만 바쁜 주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테리의 집에는 그녀의 자녀들과 함께 딸 레이 씨의 친구인 11살 코니 젠트가 놀러와 있었습니다. 레이 씨와 코니는 그날 오전 암인식 기금 마련을 위한 케이크와 사탕 판매 활동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왔고 코니는 하룻밤 함께 자고 가는 것에 대해 부모의 허락도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아이들은 밤늦도록 게임을 하고 수다를 떨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집안에 있던 데미언 벤달은 전혀 다른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후부터 술을 마시고 대마초를 피운 그는 밤이 되자 마약을 복용하며 점점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자정 무렵 마약이 떨어지자 그는 딜러에게 마약을 구하려고 집요하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극심한 불안과 분노 속에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범행 시각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새벽에서 이른 아침 사이 데미언이 무차별적이고 광기 어린 공격을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거실에 있던 테리를 망치로 공격했습니다. 테리는 머리에 심각한 외상을 입고 현장에서 숨졌고 그녀의 뱃속 아이 역시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후 그는 욕실로 숨어든 13살 존을 찾아내 공격했습니다. 존은 끝까지 저항하며 싸웠지만 끝내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레이 씨의 방으로 향했고 잠들어 있던 코니를 먼저 공격해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해자는 레이 씨였으며 그는 그녀를 가장 끔찍하게 살해했습니다. 부검 결과 레이 씨는 살해당하기 전에 여러 차례 몹쓸 짓을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자신이 그 짓을 하는 장면을 보기 위해 거울까지 방 안으로 가져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레이 씨는 22차례 이상 둔기에 맞았고 오랜 시간 고통 속에서 살아있었다는 법의학적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집안의 모두를 살해한 뒤 데미언은 아침 6시경 콜택시를 호출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존의 엑스박스가 든 가방을 챙겨 들고 택시에 올라탔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안부를 묻자 그는 금요일 밤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하며 웃기까지 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데미언은 마약 딜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엑스박스를 마약과 맞바꾸기 위해 서둘러 걷고 있는 그의 모습이 근처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이후 그는 아무것도 들지 않은 빈손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날이 밝자 데미언은 동전을 한 움큼 쥔 채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섰습니다. 피로 얼룩진 손으로 동전을 세며 담배를 계산하는 그의 모습은 방금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전혀 짐작할 수 없을 만큼 태연했습니다. 담배를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숨을 거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범행의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싸늘하게 식은 시체들과 무려 24시간 동안 같은 공간에 머물렀고 9월 20일 이른 아침 결국 빵카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실패로 끝났고 그는 스스로 999 긴급번호에 전화를 걸어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그는 자신이 4명을 살해했다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테리가 임신 중이었음을 언급하며 그럼 내가 4명을 죽인 게 아니라 5명을 죽인 거네 라고 말하며 희죽거리기까지 했습니다. 단 6일 후인 2021년 9월 24일 데미언 벤달은 더비 크라운 법원에 첫 출두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21일 그는 4건의 살인과 1건의 성폭행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영국 법상 가장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은 단순한 종신형이 아닌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영국에서 이 같은 판결은 범죄자가 절대 교화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극악무도한 경우에만 선고됩니다. 사후 신문 조사를 통해 드러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보호관찰 제도에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데이먼 벤달이 왜 감옥이 아닌 아무런 연고도 없는 테리 해리스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는지를 확인한 결과 무려 51건의 관리 실패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벤달은 과거 16세 소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가 있었지만 이 내용은 보호관찰 자료에서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관계가 틀어지면 파트너와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보호관찰관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정보들이 제대로 공유되었더라면 그는 절대로 테리의 집에서 지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벤달의 위험 등급을 실제보다 낮게 중간 위험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그는 2020년 방화죄로 이미 수감 중이었을 가능성이 높았고 테리 가족을 해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보호관찰관들은 코로나로 인한 인력 부족을 이유로 들며 10개의 관련 보고서 중 단 2건만 검토했다고 밝혔고 이 중 1명은 중대한 직무 태만으로 해고되었습니다. 테리의 부모는 보호관찰 제도는 우리 가족을 지키지 못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결국 보호관찰국은 제도의 심각한 문제를 인정하고 개혁과 인력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그 이후 가족이 살던 집은 아무도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고 이웃들도 모두 이사 나가면서 단지 자체가 모두 철거되었습니다. 지금 그곳은 공원으로 바뀌었고 풀과 나무들이 상처 입은 자리를 덮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